은퇴 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절약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초라하게 살기는 싫고 가족들한테 쪼잔하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절약과 품위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진짜 품위는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는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과 품위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명하게 쓰고 즐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팁의 팁팁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십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쓰다가 저축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 다른 하나는 너무 아끼다가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오늘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은퇴 후 생활비를 파악하는 법. 두 번째, 품위를 지키면서 줄일 수 있는 지출. 세 번째, 절약하면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절약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르면 줄일 수도 없습니다. 생활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카드 명세서를 출력하거나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내역을 확인하세요. 지출을 5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세요. 첫째, 고정 지출입니다. 월세나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자동 이체 항목들입니다.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입니다. 둘째, 식비입니다. 식재료 구입비와 외식비를 나눠서 보세요. 외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의료비입니다. 병원비, 약값, 영양제 비용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항목이 커집니다. 넷째, 교통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비, 택시비입니다. 다섯째, 기타 지출입니다. 경조사비, 손자, 손녀 용돈, 취미활동비, 의료비입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줄일 수 있는 지출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은퇴 후에도 20년에서 3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 전문가와 상담해서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은 정리하세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사망보험금 중심의 보장성 보험을 유지하거나 이미 질환이 생긴 후에도 암 진단비가 낮은 암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실손보험은 반드시 유지하세요. 의료비 실손보험은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면 매달 5만원에서 20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를 점검하세요. 사용하지도 않는 데이터 용량을 비싼 요금제로 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요금제로 바꾸세요.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면 기존 통신사보다 월 2만원에서 5만원 절약됩니다. 앞서 지원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각종 앱 구독료. 쓰지도 않는 서비스가 매달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정기 결제 항목을 찾아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남기세요. 식비는 줄이되 영양은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트보다 재래시장을 활용하세요. 같은 식재료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신선도도 좋습니다. 장 보는 날의 즐거움도 생깁니다.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세요. 쿠팡, 마켓컬리 등에서 대용량 구매 시 훨씬 저렴합니다. 외식은 줄이되 완전히 없애지 마세요. 외식을 즐거운 이벤트로 만드세요. 평일 점심은 집에서 먹고 주말에 가고 싶은 식당에 한번 가는 것이 더 즐겁고 덜 비쌉니다. 식재료는 한 번에 많이 사서 냉동 보관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버리는 식재료가 줄어듭니다.
차가 있으신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차량 운행이 많지 않다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주로 활용하고 차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세요.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도 할인 혜택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차가 2대라면 1대는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보험료, 주차비, 유지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친한 사람과는 미리 약속을 해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경조사비를 줄이자고요. 많은 분들이 내심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정성으로 전하되 금액은 부담 없이 줄이는 것이 서로에게 편합니다. 좋다는 것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매달 상당한 비용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영양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꼭 필요한 것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 보세요.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양소는 식품으로 드세요. 3번째 파트입니다. 절약하면서도 삶을 즐겁고 품위 있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돈 안 쓰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세요. 책, DVD, 신문, 잡지를 무료로 이용하고 독서 모임, 강연, 문화행사도 무료입니다. 공원과 자연을 즐기세요. 근처 공원, 산, 하천 산책은 무료이면서 몸과 마음의 최고입니다. 지자체 문화센터,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요가, 그림, 노래, 컴퓨터 교실을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 우대 할인을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지하철,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에서 65세 이상 할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모든 것을 아끼면 삶이 팍팍해집니다. 대신 집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저렴한 사치를 만드세요. 좋아하는 차나 커피를 집에서 즐기세요. 카페에서 마시는 것의 10분의 1 비용으로 훨씬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족욕을 즐기세요. 집에서 하는 족욕이 스파에 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세요. 음악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작은 즐거움들이 삶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돈을 줄여야 하는데 나눠요? 네, 그렇습니다. 나눔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에게 텃밭에서 기른 채소 한 봉지, 손자 손녀와 함께 만든 음식,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주는 행위가 오히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앞서 마음 건강 영상에서 말씀드린 봉사활동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 경험에 돈을 쓸 때 행복감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비싼 옷 한 벌보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의 짧은 여행, 갖고 싶은 물건보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식사, 이 경험들이 기억에 남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산 안에서 경험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평생 쌓아온 재능이 있으시죠? 요리, 바느질, 정원 가꾸기, 목공, 글쓰기. 이 재능을 활용하면 돈을 절약하면서 보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거나 손자, 손녀 옷을 수선해 주거나 집안 소소한 수리를 직접 하거나 이 활동들이 성취감을 주고 사람들과 연결되게 만들고 돈도 절약하게 해줍니다. 절약을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게임으로 만드세요. 매달 절약한 금액을 기록하세요. 이번 달은 통신비를 3만원 줄였다. 외식을 줄여서 5만원 아꼈다. 그리고 그 절약한 돈으로 정말 원하는 한 가지에 쓰세요. 가고 싶었던 식당, 오래 갖고 싶었던 물건. 이 방법이 절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품위 있게 사는 것과 절약이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은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쓰고 나머지는 현명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열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절약 노하우가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노후 생활비가 걱정되시는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자녀에게 돈 안 받고 노후 자립하는 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